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사실 안녕하지 못하시죠? 사실 참 이게 징크스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때인 것 같은데 제가 이때인데 이때 바빠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때 오늘 사실 어제도 제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러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이제 폭락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900은 일단 지켰지만 사실 900 박스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쪼끔 어렵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던 950 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만약에 950 선을 뚫었다고 하면 980 까지는 올라가 줘야 하락 추세는 멈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이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제가 확실히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게요. 차트상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인데 그게 950 선이에요. 맞고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50에서 전략이에요. 950에서 현금화 50%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더 이상 하셔도 됩니다. 현금화 50% 하셔야 되고 이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은 지금 10년물 이제 국채, 채권 시장의 미국 국채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것도 맞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에 동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런 여기서 한번 요런 이제 엄청난 고갱이 탁금이라든지 이런 동력이 없어요, 이제는. 음. 다시 말하면 이런 하락이 돼도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수를 움직이기가 쉬운 거지. 그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금을 버틸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는 뭐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좀 이제 조종당한다? 예, 농락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서 923 선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죠. 920 선에서 만약에 멈췄다면 이거는 이렇게 박스 장세가 맞아요. 예, 박스 장세가 맞는데 920 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 살짝 다시 900 선까지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막판 밀어 올렸는데 이걸 누가 올렸냐 요걸 봐야 돼. 이걸 누가 올렸냐 투자자별에 보면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같이 볼게요. 누가 올렸냐면 K는 당연히 계속 사고 있었죠. 예, 마지막에 끌어올린 건 외국인. 음. K는 그냥 당연히 여기까지 있는 거를 그냥 샀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피는 팔았네. 코스피는 기관이 샀네요. 기관이 갭상승 시켰습니다. 개인은 지수를 그린 건 아니고요. 개인은 그냥 밑에서 줍줍한 거죠. 예, 너무 하락한다니까 줍줍한 거지. 그거를 뭐 과도하게 끌어올린 주체는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 꼬리 살짝 올라왔죠? 마지막에 이 막판 꼬리가 살짝 올랐습니다. 예, 3분목으로 볼까요? 이렇게 올라갔죠? 예, 3분목으로 봤어요. 이걸 누가 올렸냐 이거를 개인이 올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은 그때 주워 먹으려고 했겠죠. 저도 사실은 뭐 줍줍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기관 외인들이 나눠서 샀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외인이 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뭐 10년물 요것도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동력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극 매수자가 없어 이제는 다 소극적 매수자예요. 다 돌아섰어.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지수로 볼 수 있어요. 이 지수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적극적 매수자가 있었다 그러면 925를 떨어뜨리게 안 놔뒀어. 그들은 올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가 어디였지? 예,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복잡하죠? 예, 이거 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 상황에서 자 볼게요. 이제 지워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나는 하락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는 내가 버틸 거야. 이 주식은 지금 저평가돼 있어. 싸. 라고 하면 요렇게 여기를 지워. 네,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지켜줬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키고 이 선을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러니까 어제는 못 찍었죠? 저도 사실 너무 바빴어요. 그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제는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이제 이 하락 추세, 그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된 거죠, 이제. 이 하락 추세의 마지막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를 이렇게 찍을 거다. 어차피 여기 만날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몇이냐? 그게 바로 미래 요즘만이니까 요 정도 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게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 포인트는 요 때예요. 요 때 포인트는 요 지점. 음, 요 지점. 요 지점을 시장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락 추세로 가겠다고 시장에서 만들어 버린 거야. 그 시장이 누구냐? 기관이냐, 외인이냐, 개인이냐? 아니에요. 그냥 시장은 돈의 흐름이에요. 결국은 시장에 이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우려를 이제 결국은 이 지수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아까도 그죠? 여기가 없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 장세로 가는 거야. 그림이 바뀌어요. 그림이 바뀐다고요. 박스 장세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박스 장세로 이렇게 박스 장세로 간다고. 이게 없으면 시장은 지금 전혀 높지 않아 지수는.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금액을 못 참고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그걸 못 샀잖아. 그 얘기는 이 코스닥에 있는 지수에 있는 시장에 있는 흐름이 결국은 하락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 하락에서 결국 종점을 찍어야 되는 건 지금 하락되고 있어서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으려면 언제냐? 950선. 950선을 어떻게 맞고 내려오느냐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950선을 맞고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고 내려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대추세 하락이 장기 추세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맞고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는 51%를 걸겠습니다. 51%.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그죠? 여기에서 일단 조금의 손해라도 되는 것들에 최대한 비용을 줄인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 전망을 먼저 얘기해드려야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하고서는 뭐 자꾸 원인만 찾으려고 해서 뭐합니까? 이미 차트의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마켓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흐름을 말하는데 그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원인을 찾는 10 년물 뭐 단기 채권 급체 뭐지 뭐 채권 금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니 나중에 다 벌어진 다음에 그 원인을 찾으면 뭐 합니까? 그죠? 아니 뭐 당연히 물론 그걸 촉발한 건 원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거고 대응이라니까 대응. 아, 900을, 아, 900이 안 떨어져서, 900이 안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900이 안 무너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응이야, 대응, 이제는. 예? 어떻게 한다? 950선에 여러분들 비용을 엄청 줄인다.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내린다. 더 내린다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못 찍고 여기를 못 찍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도는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추세 흐름이고 예. 그러려면 월요일 날도 정말 더 하락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맞으려면 오늘도 더 빠졌어야지. 여기까지. 이 추세선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 빠졌어야지. 아니면 월요일에 더 빠지던지. 빠졌어야죠. 쭉쭉쭉.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나 전문가가 판단하거나 누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 그쵸. 전문가들도 잘 판단하죠. 근데 그거는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고 원인을 찾아주고 이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라봐야 돼요. 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현상은 박스피를 덜어내고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어디냐? 여기라는 거야. 여기. 그죠? 요 지점. 950선. 저는 딱 말씀드렸죠. 950선. 예. 여기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디 있었냐 여기였어요. 여기 이미 구워놨네. 똑같아.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하락의 추세를 그리고 요 지점 제 방송을 그때 제가 방송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상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상승하면 그때는 사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정말 그때 추세 상승을 꺾고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 하락할 거라고 저도 베팅했었거든요. 근데 상승하더라고. 그래서 시장이 가나보다 했죠. 그래서 샀어요. 예. 사서 요 정도의 갭을 만들어냈죠. 갭이래. 상승을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다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그러면 그때처럼 10월 달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이때처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저도 모르죠. 저도 그때도 이때도 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때 똑같이 요 지점 잘 안 보이냐 이렇게. 예. 840선에서 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겁니다. 예, 제가 13분 동안 열심히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성장 동력을 누구나 다 보는 보편적 관점으로 얘는 지수가 높다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하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락을 어디까지 돌릴지는 저도 모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원점. 사실 저항이 가장 많은 이 원점. 850까지 돌릴 수도 있죠. 예. 그럼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선. 그죠? 저는 돌리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무조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언제 확인하냐? 950에서 확인하자. 지금 확인할 거 아닙니다. 950에서 확인하자. 그러면 줍줍님이 판단하기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횡보를 해, 길게. 여기서 길게 그냥 횡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횡보하다가 결국은 이 지점하고 만나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추세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추세선을
미래 가치에 만나든 950에서 만나든 만나는 지점에서 맞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다시 그때 안내해 드리고요. 자, 일단 아시겠죠?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해당한 말도 안 되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채권. 자, 채권이 미국 10년 금리가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니까, 채권 수익률이니까 이익률이겠죠? 예, 이익률이 여기서 천천히 오르면서 여기 있죠? 여기 때도 사실 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때가 언제냐면 패드에서, 그죠? 패드에서 파월이 이틀간 죽어라 열심히,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랠리에서 갑자기 니네 정말 말만 그러고 뭐 채권도 안 사주고 너네 사실 뭐 돈만 풀고 그러잖아, 우리는 너네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왜 10년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데 이렇게 주식에서 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작을 일으켰을까? 그죠? 어, 이걸 알으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 10년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주식 시장에는 왜 안 좋은가요? 사실은 이게 되게 아까도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영상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도 풀어야 되고, 돈을 풀면 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뭐 시장 경제가 좋아질 거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든 생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생산 가치가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오르게 되면 결국은 또 주식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다시 은행한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금리가 더 좋으니까. 지금은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있던 돈들이 다 시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씩 뭐 한 번에 들어가진 않죠. 조금씩 그 비중을 은행의 금리에 맡기는 걸로 갈아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유동성 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 자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요. 오히려 지금 이 채권이, 이렇게 10년물 채권이 채권 수익률이 좋으니까 들어가려고 준비는 할 수는 있겠죠. 준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안 들어갔다. 근데 이거 보고 이제 놀란 가슴,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라서 이제 산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국 10년물 이제 금리를 보냐면, 이건 사실은 얘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의 10년의 미래를 좋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10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결국이 엄청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10년 있다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좋으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고 해서, 좋으니까 이제 결국은 은행에서, 시중에서 이제 있었던 금리를 결국은 인상시키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부 자금을 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실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미국의 10년이 좋다는데, 그죠? 미국의 10년이 좋다는데, 결국은 미국의 주식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봐드릴게요.
지수 선물, 인베스팅 지수 선물을 볼게요. 지수 선물을 보면 빅스 지수를 봅시다. 빅스 지수가 지금 사실 뭐 다시 뭐 사실 좀 안정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사실 아닙니다. 더 뭐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돼요. 근데 물론 하락은 또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또 하락하면 우리 또 뭐 기관에서 연태까지 현금 많이 부어놨잖아요. 그러면 현금에서 조금씩 밑에서 주워 먹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사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진 않는다. 그리고 사실 조건이 뭐냐면 저렇게 갭하락하고 갭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장에 탄력이 붙어도 금방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촘촘하게 하나씩 점점점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갭으로, 이걸 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촘촘촘촘 하는 것보다 갭으로 올라간 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떨어지기가 쉬워요. 한 번 뭔가 하면 똑같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갭으로 하락했으면 다시 갭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요. 예, 왜냐하면 그 공간이 벽거든. 그러니까 탄력이 좀만 받으면 금방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빅스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빅스 지수를 왜 했냐, 지금 요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요 지점이요, 언제냐면 중국발 긴축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위험이에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29일이었어요. 1월 29일. 1월 29일 보면은 중국발 이슈로 1월 29일이니까 찍어보면 이날입니다. 맞죠? 1월 29일 딱 보이죠? 지금 안 보시나요? 1월 29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표라고 있는데 여기 제가 두 개 못해서 요 지점을 봐주세요. 요 지점을 봐주세요. 예. 보면은 네, 1월 29일이죠. 자, 1월 29일 날 하락한 폭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하락한 폭을 보세요. 하락폭이 사실 더 크죠. 이거보다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락폭은 큰데, 하락폭은 커요. 빅스를 보세요. 지수, 변동성 지수를 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중국발 위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예? 물론 아직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제 발작만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갔지만 여기는 아직 안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충격으로, 변동성 지수의 충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 절반 정도의 위치에 와 있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현재로 봤을 때 절반 정도인데 팔짝은 비슷해. 오히려 더 클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성장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수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내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거 싸다, 이런 생각이 없어. 지금은 지수가 높아, 지금은 사실은 지수가 좀 떨어져도 맞아 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작은 발작에도 사실은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야.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준 거죠. 사실 보면 여기도 보세요. 이날 24일 날이죠. 24일 날 날짜 보입니다. 24일 날도 보세요. 24일 날 보세요. 24일 날이 진짜 떨어졌는데 24일 날 요거밖에 안 했어요. 요거밖에. 그런데 정말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말아 올렸잖아요. 근데 24일은 말아 올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렸어, 주구장창. 예. 주구장창 내렸어요, 그냥. 시장에서. 예.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린 거야. 쉽게 말하면. 음. 시장에 대한 거를 그냥 지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패닉하지 말고 950까지는 다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할 거야. 95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락 추세랑 언젠가 만날 거야. 그럼 그때 이 하락 추세에서 요선 있죠? 요선 만날 때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50% 저는 최소 50%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 보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고, 지금 2월 달이 그렇죠? 사실은 이때도 사실 좀 비슷해요. 요때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10월, 그러니까 9월 10월 차트인데 10월에 여기도 이렇게 기관이 엄청 팔았는데
이거는 기관의 리밸런싱에 대한 리픽식 리밸런싱을 한다고 그러고 MSCI 지수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팔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갔죠. 예,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죠?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금방 저는 꽤 길게 행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저항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900입니다. 예, 9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저항이 거의 없어요. 840까지. 예, 그리고 840까지 저항이 몇 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뚫리면 쭉쭉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항 구간이 제일 없는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없어요. 저항 구간 제일 없어. 예. 여기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여기 지저분하지 않나요? 보세요. 지저분한가? 다 갭이야 여기는. 갭 다 갭이에요. 오히려 지금 저항이라고 보이는 구간이 이 구간. 여기도 사실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사실 저항인데 다 약하죠. 여기는 그냥 꼭지일 뿐이에요. 저항이 아닙니다. 다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큰 부분에서 이게 주봉상 보잖아요. 주봉상 보면 여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한 중간 지점이 큰 저항이 되겠죠. 그게 840선이네요. 떡보다 840선이네요. 그죠? 큰 저항선. 이게 바로 최종 마지노선쯤 되겠네요. 마지노선? 어쨌든 최종 저항선쯤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850선에서 어쨌든 대비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모르죠. 또 갑자기 이 시장이 갑자기 환호하면서 850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때 판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분 동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0년물 이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놀랬는데 사실 변동성 지수나 금리도 안 봤네? 금리를 봐도 사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긴 하죠. 예, 급격히 오르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제가 1150원까지는 외국인이 그렇게 이탈할 수준이 아니에요. 예, 1150원입니다. 근데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금리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금리가 무조건 이렇게 뭐지? 그 문제가 있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얘네도 결국은 달러를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잘못된 투자자가 잘못된 생각하는 게 조금 있으면 어? 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풀려가지고 달러 약세 전환으로 돌아설 건데, 아니 말은 달러 강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달러 채권을 누가 사줘야 돼. 달러를 매입해주거나 누가 사줘야 돼. 일본이 사줬는데 요즘에 안 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예, 일본이 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 결국은 이 달러는 지금 당분간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 픽스 주수가 말하자마자 엄청 올랐네요. 그죠? 갑자기 그죠? 한번 볼까요? 영상 찍을 때 올라오래요. 그러면 다우존스 내리고 나스닥 종합도 다 이제 음봉 전환했네요. 말이 씨가 됐나? 네, 근데 여기도 어차피 추세 이렇게 하락 그리고 있어요. 예. 근데 요것도 만약에 미국장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요 지점 13,500선에 다시 오면 얘도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네요. 예. 단기 추세 하락 수준이 아니고 그죠? 약간 중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탈출을 해보자라는 얘기고, 일단 나스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결국은 근데 뭐 사실 결국은 이거 보세요. 금도 사실은 만약에 정말 경기가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도 올라가야 되죠. 근데 금도 내려가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경기는 올라갈 거야. 근데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빠질 거야. 이거 하나예요. 예, 시장의 유동성이 빠질 거야.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종목은 사실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가치주자 성장주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전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좀 멋있는 얘기를 해주셨죠. 자기는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 또는 뭐 여행주, 뭐 화장품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주, 내수 소비주들을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되게 찬성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전환하는 건 좀 그렇고요. 예, 조금씩 조금씩 전환해야죠. 일부 포트를 전환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행주, 화장품주 이런 것들을 일부 전환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성장주, 저는 사실 이게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사실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지수에서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어차피 성장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성장할 거 아닙니까? 기술주인데 그러니까 가치 얘는 사실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사실은 뭐 조금 있으면 뭐 가치주만 가고, 그죠? 기술 성장주는 안 가나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가더라고요. 예, 결국 돈의 흐름이 바뀌니까, 큰 이제 메인의 이제 스트림이 바뀌니까 그렇게 될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구 전략,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찍었는데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근데 잘 들어보시고,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특별한 매수나 또는 매도를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강심장애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돼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딱 어떻게 950 근처에 왔을 때 잘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짜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10월 때처럼, 여러분들 10월 때처럼 만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만만하게 올라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를 하면, 그거는 그 다음 영상에서 찍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